매년 수많은 학생들을 겪어보시는데 첫 상담만으로 이 친구는 좀 성공할 것 같다 혹은 좀 이 친구는 좀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시는 친구가 있는지,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삶의 이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피디님이 한 식당을 10년 정도 운영하시면 손님이 들어오면 저 사람 와서 뭔가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무슨 영업을 하신다거나 할 때 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 우리 물건 구매하겠다부터 안 하겠다, 이게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? 와요. 그렇죠, 네, 느낌 옵니다. 당연히. 이거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도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또 우리 학원에서 이제 실장님이든 부원장님이든 상담하시는 분들은 보면 전화를 딱 한 1분 이상 통화해 보면 우리 학원에 등록하겠다, 등록 안 하겠다, 이거 다 감옵니다. 그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보는데 그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산 것 같지만 그분들은 여기 학원을 접하거나 아니면 그 식당 가는 게 처음이겠지만 그렇게 오는 사람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. 근데 이게 데이터라는 것이 구체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얼추 알지 않습니까? 근데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에 기숙학원에 있을 때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거의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봅니다. 아이들 입소할 때 보면 쟤는 몇 반일 것 같다. 그러니까 반이 성적순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? 쟤는 몇 반일 것 같다면 거의 맞습니다. 쟤는 상급반일 것 같다. 쟤는 하급반일 것 같다. 거의 다 합니다.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지어 그 걷는 태도나 아니면 부모님께 보이는 태도 그리고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이 거의 읽힌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은 뭐 신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이들에 쌓여있던 그 삶이 녹아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을 받을 때 1년 뒤에 성공할 것 같다, 실패할 것 같다 감이 오는 것이 이 친구의 그 삶이 녹아든 그 결과지 않습니까?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일단 학생의 태도적인 면과 그 다음에 학업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학생의 태도적인 면을 봤을 때 첫 번째, 학생이 겸손하지 못한 친구들은 성적 오르기가 힘듭니다. 근데 이 등급대가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3, 4등급 대 그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? 3, 4등급 대 중에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3, 4등급 대 학생들 중에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.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많고 잘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노력했다고 감정적으로 하는 친구도 많고, 그래서 실제로 겸손하지 못한다는 건데, 근데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겸손하다는 것이 상담 와가지고 내가 어른이니까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고 그리고 틀림으로 해서 내가 수정할 자세가 갖춰져 있는 학생이 겸손이라는 겁니다.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은 1년 뒤에 결과가 좋지 않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. 두 번째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가 재수를 하건 아니면 그 전까지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실제로 재수를 했을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. 우리가 보면 재수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?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거 똑같이 공감할 겁니다. 재수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1년만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수많은 10년, 20년, 30년 재수하는 학생들 중에 실제로 죽은 학생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이치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뭐든 맨 처음엔 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의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별로 적지 않습니까? 실제로 재수하는 학생들 초반에 열심히 합니다.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면 그 의지가,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성실했던 삶의 자세가 자기에게 녹아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성실하지 못했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실패할 경험이 좀 많고,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학생들 가운데.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리고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친구들은 같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. 제가 매일같이 지켜보는데 엄청 열심히 합니다. 그리고 안쓰럽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지켜보는 아이들도 그럴 건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안 그렇겠습니까? 보면 매일같이 이 친구들에게는 공부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생깁니다. 그리고 공부할 수 없게 만들기 힘든 이유들이 생깁니다.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식이나 의지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, 그렇지 않고 매 사안마다 학생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대하는 친구들은 그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이 공부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집중하려고 할 때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태도적인 경우를 갖춘 친구들은 성적 오르기가 힘들고, 근데 이건 태도가 이렇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학습적인 면에서 보면
어릴 때 독서량이 약했던 친구들은 성적 생각보다 오르기 힘듭니다. 물론 이제 어떤 학원 가면 우리 학원에서는 이 아이들의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, 첫 번째가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, 첫 번째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어릴 때 독해력인 거고,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은 첫 번째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다른 과목이나 다른 공부나 좀 더 심할 수 있는 공부에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좋은 그 친구가 열심히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에 다다를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조금 한번 자기가 재수를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한번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